네, 이번 볼륨 강의에서는 포즈 몰프와 볼륨을 활용한 리퀴드 애니메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르노이 프랙처와 볼륨을 활용한 모델링을 통해서 안에 있는 리퀴드와 그리고 깨져 있는 이 사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포즈 몰프를 활용해서 더욱더 디테일한 애니메이션을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감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빨리 감기를 많이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빨리 감기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스피어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캔디 모양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디 모양부터 만들어 볼 건데 D를 눌러 가지고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베벨을 할 수가 있겠죠. N을 누르시면은 이제 베벨을 할 수가 있는데 subdivision 1을 눌러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자, 스피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보로노이 프랙처라는 것을 사용해 볼 거예요. 보로노이는 이렇게 오브젝트들을 쪼개주는데 포인트 어마운트로 이렇게 우리가 양을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드들도 있고 또 시드를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쪼개주는 형태가 바뀝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시드도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보로노이는 푸시 어파트라는 이펙터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깨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큐브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큐브를 가지고 어떻게 또 보로노이에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보로노이를 선택을 하시고 소스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 큐브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우리가 오브젝트에 자, 큐브를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여러 모드로 바꿔주시면은 볼륨 부분을 활용해서 이 큐브가 있는 공간 안에를 더 쪼개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자, 플레인 이펙터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써볼 거예요. 플레인 이펙터를 자, X축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는데 우리가 반만 이렇게 움직여 준다면 리니어 필드를 이용을 해서 반만 움직여 준다면 반으로 딱 나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리니어 필드의 랭스는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그 다음으로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움직여 주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영역만 반으로 딱 나눠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 섹터를 한 번 더 복사를 해주고 자, 이렇게 이름을 짓고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 섹터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편도 넣어주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 인버트를 시켜줄 거예요. 인버트를 한 다음에 수치를 반대로 바꿔주게 되면은 반대편으로 가는 친구가 되겠죠. 자, 오른쪽과 왼쪽을 나눌 수 있고 이펙터의 스트렝스로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4프레임으로 우리가 한번 바꾸고 나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우리가 사탕이 쫙 갈라졌을 때의 거리 정도를 가지고 한번 여기 안쪽도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리퀴드를 만들 건데 볼륨을 이용을 해서 만들 건데 이렇게 우리가 스플라인을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스플라인을 여러 개 이렇게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 만들 때 만들고 한번 바깥쪽을 찍어 주셔야지 새로운 스플라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스플라인을 만든 다음에 L을 눌러서 이렇게 포지션 중심축을 바꿔주겠습니다. 좀 더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주고요. 바꿔준 다음에 이 친구를 클로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클로너에서 레디얼로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축들을 바꿔주면은 이렇게 가운데 중심으로 돌아가는 친구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복사를 해주고 이 친구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좀 더 선적인 느낌을 볼륨에서 잘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볼륨 빌더, 볼륨 메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서 클로너의 레디어스를 줄여볼 수도 있는데 복셀 사이즈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복셀 사이즈를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복셀 사이즈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레디어스도 한번
바꿔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디테일들을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근데 이 정도로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매뉴얼로 조금 더 해주기 위해서 숫자를 일단은 늘려주고 클로너를 한번 베이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너를 C를 눌러서 베이크를 시켜준 다음에 합쳐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쓰고 또 나머지 스플라인들을 한번 더 추가적으로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개의 스플라인을 조금 더 맞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주고요. 이 스플라인 또한 우리가 여기 넣고 또 스플라인들의 사이즈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죠. 어떤 것들은 굵고 어떤 것들은 조금 얇게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얘네들을 또 복사를 한 다음에 자, 로테이션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한번 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들도 조금씩 바꿔서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즈들을 조금씩 한번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스무드 이펙트도 가장 위에 위치시키고 조금씩 이렇게 만져주시면 더 하나처럼 유기적인 쉐입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복셀 사이즈들도 조금 바꿔보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을 한번 더 해볼 건데 스케치 모드를 이용을 해서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약간 바깥쪽에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쉐입들을 만든 다음에 이 친구도 한번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에 들어갔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도 스무스 아래로 내려주고 사이즈들을 조금 바꿔주고 그리고 또 복사를 해가지고 다양한 방향으로 넣어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륨을 활용하면 상당히 쉽게 이런 형태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 자, 트레이솔드도 조금씩 이렇게 바꿔주시면 적절한 형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실린더, 캡슐이죠. 캡슐을 가지고 이런 형태들로 한번 구멍을 내볼 거예요. 볼륨 빌더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서브트랙 모드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것을 빼주는 역할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볼륨 빌더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을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 가면서 적절한 사이즈를 찾아볼게요.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빠르게 넘기도록 하고요. 자, 캡슐과 다른 형태들을 이렇게 서브트랙으로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구멍난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줘 보겠습니다. 다 서브트랙 모드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의 볼륨에 어떤 구멍을 낼 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자, 조금만 더 스무스를 한번 만져보고 자, 이렇게 몇 개의 오브젝트들을 복사를 해가지고 적절한 사이즈로 한번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비대칭이 약간 되도록 양쪽 구멍이 똑같으면 좀 이상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줬고요. 그리고 조금씩만 더 디테일을 스플라인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주겠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오는 것이 중요하겠죠. 굵기도 조금씩 다르고 그렇게 될 때 더욱더 자연스러운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형태가 되면은 리메쉬를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폴리곤을 정리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덴시티를 줄여주면은 이렇게 조금 더 적은 수의 폴리곤으로 이렇게 모델링을 마친 다음에 C를 눌러서 이거를 하나의 형태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자, 스컬팅을 해줄게요. 브러쉬 툴을 이렇게 옆으로 빼준 다음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스무딩을 이렇게 해주면은
자, 이런 조금 거친 부분들을 정리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약간씩 만져서 스무스하게 바꿔주도록 하고, 자, 이렇게 이름도 바꿔주겠습니다. 네, 형태가 끝나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플레인 이펙터의 스트렝스를 이렇게 조절을 하면은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8프레임에 키를 주고 0프레임에 키를 주겠습니다. 자,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널을 하나 만들어줘서 널의 사이즈가 이렇게 0에서 100으로 되는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8프레임 주고 그 다음에 0프레임에 이렇게 넣고 리퀴드를 이 널 안에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 다음으로 이렇게 보면은 자, 보통 애니메이션 할 때 제가 이렇게 키를 찍은 다음에 몇 프레임 전에 가서 이 키들을 한번 찍어줍니다. 찍어주고 이 널도 같이 찍어주고 이거를 이렇게 쫙 늘려주면은 슬로우 모션처럼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가 상당히 쉽겠죠. 이렇게 쫙 늘어지는 건데 앞에 워낙 빠르기 때문에 스케일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디포머만 쓴다면은 저런 구멍 같은 부분이 조금 액체 같은 느낌을 표현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리퀴드를 하나를 더 복사를 해가지고 이 친구는 제가 스컬프팅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컬프팅을 해가지고 이런 구멍 같은 거의 사이즈나 비율들을 좀 더 이렇게 늘어났을 때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주고 약간 형태들을 이렇게 조금씩 바꿔주시면은 이 두 오브젝트를 가지고 우리가 블렌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들을 조금씩 한번 바꿔줘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랩 툴도 하고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오메트리에다가 이렇게 페인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세니까 지금은 프레셔를 조금 낮춰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씩 더 자연스러운 페인팅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약간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에다가 페인팅을 한번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 리퀴드랑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바뀔 수 있을지 조금씩 변형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리퀴드 A와 B를 섞어줄 건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바로 포즈몰프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리퀴드를 이거는 A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자, 여기 보시면은 리깅 태그에 포즈몰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즈몰프를 이렇게 적용을 시켜준 다음에 자, 포인트를 눌러주고 여기에 리퀴드 B를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OK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리퀴드 B를 한번 꺼주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정말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날 때 이게 블렌딩이 서서히 되게 된다면 자, 이렇게 될 때 스트렝스가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지금은 적용이 안 됐는데 에디트 모드로 돼 있어서 그래요. 에디트 모드로 돼 있어서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됐는데 애니메이트 모드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렇게 변하는 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애니메이션 이 그래프도 조금씩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포즈몰프 같은 경우에 그래프의 타이밍이 조금씩 뭐 달라야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똑같이 들어갈 때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서 약간 이렇게 옵셋을 준 다음에 그래프의 핸들을 변형을 시켜 볼게요.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핸들을 조금씩 한번 만져서
어느 타이밍에 쓸리지 않는지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없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프를 올려줬을 때 끝에 점점점 천천히 이렇게 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도 다시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까지 같이 해줘야겠죠.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해줬고요. 자, 그래서 포즈몰프가 이렇게 됐는데 뭐 그래프를 조금씩 한번 만져보면서 한번 더 과장을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100%를 넘어가도 돼요. 100%를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더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된 것 같고